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동안 요만큼 올렸는데 이제 좋은 점 위주로 장점, 이민의 장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저희 집 게스트하우스예요. 제가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로 크게 사업을 하거나 이걸로 돈을 크게 벌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무래도 외국에 살다 보면 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고 손님들이 오실 수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일도 있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 지금 1층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단점을 또 장점처럼 길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짧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발리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이 장점들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장점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것들은 저한테 장점이었다 라고 설명을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는 분께서 저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저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너무 좋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북적북적한 도시가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어쨌든 조금은 더운 나라잖아요. 한국의 여름보다는 덥지는 않지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겨울이 좋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또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고 그거에 안 맞는 부분들, 내가 좋다고 하는 게 나한테 별로 의미 없는데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발리의 단점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발리의 단점을 이제 가볍게 몇 가지 그냥 단답식처럼 짚고 얘기를 하자면, 먼저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나라라는 것도 단점일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분들한테는. 한국 사람들한테 외국어라는 건 어쨌든 일단 첫 번째는 영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하고 하지만, 이제 한국 분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인 게 인도네시아어고, 그래서 좀 적응할 때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영어만 겨우 이제 조금 영어를 따라가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섬이라는 거죠. 섬. 육지하고 달리 섬은 조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이동도 그렇고, 이 섬을 벗어나려면 무조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리고 인구도 좀 적은 편이고, 아무리 제주도에 3배씩이나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큰 섬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섬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건 아마 거의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단점일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물론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다지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고, 이제 오토바이를 별로 약간 천시하다 보니까 교통수단으로서 약간 하대를 하니까 오토바이를 실제로 탈 줄 아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아서, 유럽 사람들이 발리에 왔을 때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해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거의 좀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발리에 자주 오고 가는 정도의 경험과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이제 또 스쿠터를 타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점이고 한국 분들한테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스가 있기는 한데 그건 진짜 발리에 여행을 왔으니까 난 이거 한번 해볼래 라는 어떤 20대 초반의 배낭여행을 정말 고생을 사서 하겠다는 마인드로 오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서 대중교통을 탈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것이 또 자전거도 또 안 돼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를 탈 만한 도로사정도 아니고 너무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덥고, 그래서 자전거는 못 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조차도 자전거를 타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공원과 자전거 타는 것은 여기 자전거 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발리에서 최악의 단점이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탈 수 없다.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가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발리에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나쁜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고잭도 잘 돼 있고 그랩도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고, 스쿠터를 못 타시는 분들도 헬멧만 장만해서 고잭 기사 불러서 헬멧 쓰고 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지만 대중교통하고 비할 바는 아니죠. 한국은 워낙,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나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면 뭐랄까요, 인프라겠죠. 인프라스트럭처, 전기, 수도,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전기만 거의 약간 공공 서비스 같은 느낌이고, 수도도 들어오는 곳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저희도 제가 이제 고객분들 이제 집을 지어드리고 있는데, 집을 짓다 보면 수도를 가볍게 약간의 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드물어요. 저희 집도 덴파사르에 있고, 덴파사르가 이제 발리는 주고요. 프로빈스고, 프로빈시, 인도네시아 말 프로빈시라고 하고, 그 안에 9개의 이제 시와 군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시가 덴파사르고,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로 치면 군 개념이에요. 군. 그러니까 덴파사르가 꽂다 시이기 때문에 덴파사르가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가 들어오는 곳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저희 집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수도를 알아봤을 때 저희 집에 수도를 연결하려면 몇백만 원을 냈었어야 돼요. 하나로 몇백만 원을 내서 이제 수도 공사를 해서 끌어오면, 당연히 근데 나중에 저로 인해서 수도관이 들어왔는데 이웃집들은 저만큼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아주 약간의 비용으로 제가 만든 수도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 환급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수도를 연결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저도 안 합니다. 왜? 남 좋은 일 내가 돈 몇백씩 내서 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저희 집도 우물을 파고 쓰고 있고, 다행히 저희 동네는 수질이 아주 좋은 편이고, 저도 물에 조금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우물도 잘 해놨지만, 깨끗한 물이 나오게 잘 해놨지만, 필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잘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물은 오히려 한국보다, 지금 저희 집 수질은 한국의 수돗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마시진 않지만. 그래서 가스 당연히 없습니다. 가스 그냥 LPG 통 사서, LPG 통 그냥 모든 집집마다 LPG 가스통을 사가지고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하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하수는, 물론 이 나라 특유의, 발리 특유의 하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은 한국처럼 하수를 이제 어떤 곳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종말 처리장 같은 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수를 몇 번 자연적으로 정화시켜서 땅에 버리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자카르타조차도 제대로 된 하수 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런 정도의 특히 서울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그런 가스, 전기, 수도, 기타 등등 인터넷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렇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큰 단점이죠. 대신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확보를 하고 쓰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가스 사다 쓰는 게 불편할 뿐이지, 가스 요금이나 가스에 관련해서 살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잘 없어요. 가스가 다 닿았을 때 통을 꺼내서 통을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게 약간 불편한 일인데, 그 정도고, 요리하다 갑자기 가스가 떨어지는 걸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정도의 일들이 있는 것 뿐이고, 특별히 큰 단점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발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딱 와서 어떤 정착을 하려고 했을 때, 혹은 정말 나는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시골 생활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고 살았고,
제3세계나 혹은 개도국에 대해 일상에 대해서 전혀 알아본 바도 없다. 그러면 약간 충격적일 수 있죠. 아무래도 전혀 모르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크게는 뭐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이제 발리에 이제 이민을 오려는 분들 와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물론 지역에 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일상적으로 봤을 때 뭐 안 좋은 점들 뭐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이민을 오실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편을 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발리는 인도네시아는 이민제도가 공식적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민제도는 없습니다. 이민제도를 하면 이민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처럼 혹은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개념으로 이민을 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발리에 이민을 온다는 건 우리가 알기 쉬운 한국말로 그냥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민이라고 하는 거고 형식적인 이민이라는 뜻보다는 내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거주처를 옮겼다라는 개념의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발리에 이민을 왔다고 할 때도 이민제도로 이민을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발리에 이민을 올 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인인 경우에 두 가지 방법. 하나, 취직. 두 번째, 사업. 사업이라 하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사업체에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해요. 어쨌든 법인의 주인이 돼서 주주가 되는 방법. 주주이면서 대표이사가 됐든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될 수 있지만 주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4명이로 모든 걸 할 때 이야기고요. 만약에 인도네시아 법인을 만든다. 내국 법인, 인도네시아 국내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주가 외국인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외자 투자 법인이라는 얘기고, 그거는 여기 말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PTPMA, 영어로 하면 PTPMA라고 해서 외자 투자 법인인 경우에 내가 주주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비자를 받아서 오는 방법이고요. 이제 취업은 뺄게요. 취업을 하는 거니까 그건 회사에서 내가 뭐 열심히 알아봐서 여기서 뭐 면접 보고 뭐 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인데 그냥 뭐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여행업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취업하셔서 여기서 비자 받으시는 발리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시는 분의 5%도 안 될 거니까, 5%가 뭐예요? 한 2, 3%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좀 빼고 취업은 일단 제껴두고, 사업과 관련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오는 방법은 두 가지. 국내 법인을 만들거나 해외 투자 법인을 만들거나인데, 해외 투자 법인으로 오는 경우는 어쨌든 주주로서 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국내 법인,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니라 주주를 이제 내국인이나 인도네시아인이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인도네시아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본인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대표이사로 월급 받는 형태로 오는 개념인데, 이제 이걸 유튜브로 정리하기에는 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민 비자가 없고, 그다음에 뭐 은퇴 비자 정도 있죠. 은퇴 비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주는 학생 비자를 받아갖고 오는 방법. 그렇지만 이 비자는 이름은 다 똑같아요. 끼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결국에는 끼따스라는 걸 받는 경우에 인도네시아에 온 사람들끼리는 이민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끼따 1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 비자, 끼따스 1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 끼따이라는 비자를 받으면, 이런 이민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법적으로 분류를 해서 신분을 얘기할 때 해외 국적자, 해외 시민권자, 해외 영주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이민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럼 영주권이 아니라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영주권에 준하는 영주권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끼딱 5년짜리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외교부나 한국에서 무슨 국민연금 기타 등등 어떤 제도에 관해서 신분이 필요할 때 영주권, 해외 영주권자하고 동일한 대우, 처우, 대접 뭐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첫 번째 이민을 왔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끼따스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끼따비 있는 분들. 물론 끼따 같은 경우는 끼따스를 계속 이제 연장하다가 자격 요건이 되면 끼따를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인도네시아 사람과 국제 결혼을 하면 또 끼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먼 얘기고, 일단은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런 어떤 형태로든 이제 거주처를 옮겨서 발리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을 통칭해서 발리에 이민을 오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민을 올 때 기본적인 것은 끼따스를 어떤 식으로 취득해서 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냐, 요게 이제 화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인도네시아 발리아 이민 왔을 때 뭐 장단점 이런 뭐 굉장히 이런 포괄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거나 이민을 오실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